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프로그래밍 언어 및 기하학 연구실의 이상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이제 로라 런스 레스 앤 포르게트 레스라는 논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허킹 페이스에서 데일리 페이퍼에 한번 나왔던 논문이고 어느 정도 좀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논문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이제 뭐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로라랑 이제 풀 파인 튜닝, 그냥 파인 튜닝을 지난 그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적은데요. 뭐 예전에 뭐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모델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LLM에 맞지 않은 평가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좀 공평하지 않은 뭐 그런 비교가 됐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뭐 기존에 또 코드화 같은 경우 원래 보통은 이제 로라가 좀 풀타임 튜닝에 비해 좀 좋은 성능을 보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코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라가 이제 풀타임 튜닝에 비해 좀 낮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연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구에서는 코드와 수학 같이 좀 어려운 도메인에서 이제 로라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풀 파인 튜닝과 이제 비슷한 정확도를 낼 수가 있는가, 일단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삼았고요. 또 이전 논문에서는 이제 로라가 이제 파인 튜닝된 모델이 이제 베이스 모델과 비슷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이제 연구에 이렇게 따라 가지고 또 로라가 이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이제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정확하고 또 샘플 이피션트하다. 로라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그렇다고 하고요. 특히 코드와 그 수학 부분에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두 개에서는 확실히 더 풀 파인 튜닝이 더 정확하고 샘플 이피션트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로라가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 좀 더 덜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레귤러라이제이션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로라의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다른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보다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냈고요. 또 문장을 생성할 때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풀 파인 튜닝이 좀 하이 랭크한 그 웨이트 퍼투베이션을 이제 찾는다. 이거는 바로 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라란 이제 로우 랭크 어댑션이라는 줄임말인데요. 먼저 기존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한 다음에는 왼쪽에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프리즈하지 않고 바로 이것만을 훈련시키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풀 파인 튜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라에서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그대로 프리즈해 놓고 오른쪽에 레이어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훈련하는 형식인데요. 이 레이어의 경우 기존에는 AB를 그대로 곱한다는 뭐 이런 거였는데 어 기존에라면 이제 뭐 D 곱하기 K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줄여 가지고 D 곱하기 R 더하기 이제 R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D 곱하기 K가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D 곱하기 R 더하기 R 곱하기 K의 파라미터만 훈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 원래 그 D 곱하기 K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쪼금만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메모리도 efficient하고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본 논문에서는 어텐션에만 적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NLP나 아니면 이제 어텐션 더하기 이제 MLP 이렇게 뭐 여러 군데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이 랭크 웨이트 퍼튜베이션이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로라의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로우 랭크 이렇게 랭크를 좀 최대한 줄이면서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델 파인 튜닝한 것을 좀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랭크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실험적으로 좀 증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모델은 이제 라마2 7 빌리언 모델을 사용했고 데이터셋은 총 4개를 사용했는데 일단 실험에 사용된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CPT, 이거는 이제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 방식인데요. 어
이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 방식은 뭐 기존의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을 때, 이 라마2 7밀리언 모델이 있을 때 새로운 도메인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코드와 그 매스가 되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프리트레이닝만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진행했고요. 또 IFT의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의미합니다. 음. 여기에서도 이제 코드와 매스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요. 인터럭션 파인 튜닝은 인터럭션 즉 사용자가 이제 입력하는 그 인스트럭션과 그 앤서 이렇게 두 가지 세트를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컨티뉴드 프리트레인 그 데이터셋 중 하나의 스타코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 데이터가 따로 뭐 처리된 거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웹 맵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처럼 이것도 똑같이 따로 처리된 거 없이 말 그대로 그냥 프리트레인을 위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데이터셋이 이제 매직 코드의 경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거에 맞는 이제 리스폰스가 이제 정답 데이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이제 어떤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 뭐 어떤 결과를 생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수학에 대해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또 메타매스Q의 경우 좀 뭐 대학교 수준의 뭐 그런 이제 여기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학 문제로 갑니다. 어, 다음은 이벨루에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주들 보셨을 그 휴먼 이벨이 사용되었고 또 수학 부분에서는 이제 GSM-8K 이게 초등학교 레벨의 그 문제에 좀 8,000개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 이제 휴먼 이벨의 경우 템퍼처는 한 0.2 그리고 패스 애드원 아래도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템퍼처는 0으로 주고 5 슈샷 그리고 이제 패스 앤 1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먼 이벨의 경우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든 164개의 오리지널 그 프로그래밍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유닛 테스트가 같이 주어집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 이제 def 솔루션 여기부터 이제 이 아래까지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랑 이제 이 유닛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모델은 이제 아래를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GSM-8K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레벨의 수학 문제이고요. 대부분 이제 사칙이 연산으로 좀 이루어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를 살펴보자면 먼저 IFT의 경우 이제 총 5개의 F에서 즉 1, 2, 4, 8, 16에서 이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CPT의 경우 이제 0.25, 0.5 이런 식으로 특정 토큰만큼 이제 훈련했을 때 성능을 비교했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로라 모델은 이제 한 가지 뭐 고정된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어텐션만 사용한 경우, 이제 MLP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전부 다 사용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고 또 랭크는 이제 또 16개, 또 256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3 곱하기 2, 총 6가지의 그 모델을 훈련하였습니다. 또 그래프의 최대, 최소, 평균 이렇게 표시하였고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그 내용인데요. 그 로라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랑 매스텍스크에서 풀 파인 튜닝보다 좀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일단 그 실험에 대한 개요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 계속 프리트레이닝을 그 새로운 그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이어서 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서 X축의 경우 훈련을 진행한 그 토큰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0.25, 0.5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Y축의 경우 이제 휴먼 이벨, 그 아까 테스트에 사용된 그 휴먼 이벨 데이터셋에서의 그 어큐러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이 검은색 선이 풀 파인 튜닝을 의미하고 이제 이 보라색 선이 로라에서의 그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박스가 이제 로라에서의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의미하고요. 즉 로라의 그 6개의 모델 중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이 맨 처음 0.25부터 20에 갈 때까지 로라에 비해 전부 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풀 파인 튜닝인데 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로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여기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그 어큐러시가 여기서 컨티뉴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어큐러시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약 0.5 정도의 어큐러시를 보이지만 왼쪽에는 한 0.26 정도를 보인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컨티뉴드 프리 트레이닝보다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어큐러시가 좀 높다. 일단 이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수학 도메인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컨티뉴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한 경우 여기에서는 아까 봤던 그 초등학생 수준의 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훈련 극초기 0.03에서 0.13 빌리언 정도를 제외하고는 풀 파인 튜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풀 파인 튜닝이 로얄에 비해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까에 비해서는 좀 약간 차이가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풀 파인 튜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성능 측면에서 결과를 분석했을 때는 이제 로라의 그 설정이나 훈련 기간에 이제 상관이 없이 이제 로라가 이제 풀 파인 튜닝에 비해 좀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수학보다 프로그래밍 그 코딩 문제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아까 그 메타메스큐의 경우 뭐 다른 데이터셋보다 약간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전 학습된 도메인 즉 원래 그 라마 2 모델이 학습된 그 영어에 대한 그 도메인이랑 수학 도메인이 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봤던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풀 파인 튜닝이랑 이제 로라랑 좀 차이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메타메스큐에이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원래 그 라마랑 이제 좀 이 도메인이 비슷할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폴게팅에 대해서 추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본 모델의 그 도메인과 일치하는 자이너 세트에 대한 그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데이터셋이 총 3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헬라스 웨이기랑 위노 그란데 그리고 아크 챌린지 이렇게 3 개가 사용됐는데 이 3 개가 전부 다 그 원본 모델의 도메인 즉 라마2의 그 자이너 도메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메뉴의 경우 이제 센텐스 컴플리션 태스크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새로 코드 도메인의 파인 튜닝을 진행한 다음에 좀 그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먼저 여기서 X축의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CPT 토큰 얼마 많은 빌리언만큼 훈련을 진행했는가를 의미하고 왼쪽의 경우 아까 그 세 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그 성능을 의미합니다. 즉 이게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원본 도메인을 대한 성능이 떨어진다. 즉 원본 도메인을 더 잊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먼저 로라를 사용해서 훈련을 진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베이스 모델이랑 비슷한 성능이 계속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퍼포먼스 그를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이 훈련을 진행할 때 거의 잊지 않는 모습을 그 원무 도메인에 대한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풀 파인 튜닝의 경우 이 토큰 의 수가 늘어날수록 여기서는 이제 성능이 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제 컨티뉴드 프리 트레이닝 그 도메인에 맞춰서 프리 트레이닝 진행한 것보다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에서 좀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로라를 사용해서 훈련했을 때는 뭐 끝에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한 0.05 정도로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 파인 튜닝 진행했을 경우에는 한 0.15 이상 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코드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로라가 이제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이제 수학 도메인인데요. 먼저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컨티뉴드 프리트레인을 이제 오픈 웹 매스 이 데이터셋에 진행했을 때 두 모델 모두 이제 기존 그 헬라스 액이랑 이제 이런 자연어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거의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타메스큐에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로라가 그 약간이나마 이제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 웹메스가 데이터가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된 텍스트가 좀 수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데이터가 원본 도메인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두 모델 모두 기존 모델이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원본 도메인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풀게팅에 대한 실험에서는 총 4개 중에 그 3개의 실험에서 풀 파인 튜닝이 이제 로라보다 기존 태스크에서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보였고요. 즉 이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기존 자연어 관련 태스크를 더 많이 잊는다. 즉, 로라를 사용하면 좀 기존 자연어 관련 태스크, 뭐 기존 태스크에 대한 기억을 좀 더 남길 수 있다.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이랑 있는 거랑 트레이드 오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일단 왼쪽의 경우 이제 스타코드 파이썬에 대해서 컨티뉴 프리트닝을 진행한 그래프이고, 또 여기서 X축이 이제 자연어에 대한 그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Y축은 이제 코드 부분에 대한 성능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먼저 로라를 먼저 살펴보시면 자연어에 대한 성능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제 휴먼 이벨, 즉 코드 부분에 대한 그 성능이 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점은 이제 로라의 경우 6개의 모델이랑 중간중간에 그 컨시드 프리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그 토큰 수마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풀 파인 튜닝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성능 그 증가폭은 훨씬 더 크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자연어에 대해서 성능이 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라랑 좀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로라의 경우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는 데에 반해서 이제 풀 파인 튜닝의 경우 이제 자연어에 대해서 성능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축이 이렇게 자연어의 성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X축의 결과가 크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이제 휴먼 이벨에 대한 결과, 여기서 코딩에 대한 결과가 좀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스, 그 수학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그 오픈 웹 매스, 이거는 그 영어로 그냥 쭉 이어진 그런 데이터셋이었죠. 그렇게 해서 두 모델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그 자연어에서 풀게팅에 대한 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라의 경우 이제 성능 향상 폭이 조금 적은 것에 반해 가지고 이제 풀 파인 튜닝의 경우에서 성능 향상이 좀 더 크게 이루어졌다. 일단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에 대해서는 이제 메타메스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로라가 약간은 좀 더 유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좀 더 많이 몰려 있고요. 풀 파인 튜닝의 경우 좀 더 많이 잊으면서 이제 GSM 8K에 대해서 좀 더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결과를 좀 요약하자면 이제 로라는 성능 향상이 적지만 좀 배우는 것은 적지만 또 있는 것도 적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대신에 풀 파인 튜닝의 경우 확실히 많이 배우지만 좀 그만큼 이전 테스트를 많이 잊는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라의 이제 규제에 대한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일단 논문에서는 이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제 원문 모델과 비슷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이제 드랍아웃이나 이제 웨이트 디케이보다 더 좋은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즉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learns less, forget less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초록색이 이제 로라의 그 실험 결과를 의미합니다. 다른 거 여기 파란색의 경우 이제 attention dropout, 이제 빨간색의 경우 이제 weight decay를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 즉 로라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낮은 어, 학습률을 좀 보이지만 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좀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 자이너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의 어텐션 드라웃이나 이제 웨이트 디케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큰 생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다이버시티 좀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맨 왼쪽이 이제 베이스 모델 그 라마 모델에서의 토큰을 생성했을 때 이렇게 유니크한 그 제너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원본 모델에서 어, 여기서는 이제 패스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인데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토큰을 많이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로라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베이스 모델이랑 어느 정도 유사하게 좀 다양성 있는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패스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보이는데요. 베이스의 경우 여기서는 약간 좀 몰려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의 그 다이버시티가 있는 반면에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경우 여기는 좀 크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특정 토큰을 좀 많이 생성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라를 사용해서 훈련한 경우요. 베이스 모델보다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양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 논문은 뭐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해하기가 뭐 쉬울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뭐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은 이제 코드랑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로우 랭크 퍼튜베이션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요. 로우 랭크 퍼튜베이션이 뭐냐? 일단 여기에서는 기존에 로라에서 이 랭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라에서는 이 랭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제 로우 랭크 퍼튜베이션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험을 한 결과로는 맨 처음에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랭크 버추베이션 이 랭크가 좀 커야만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버추베이션을 생성을 했었습니다.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로라가 풀 파인 튜닝의 그 근사치를 보이려면 랭크가 얼마나 필요한가 즉 이게 풀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 웨이트 매트리스가 변화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90%를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랭크가 얼마인가 그거를 한번 실험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풀 파인 튜닝을 이렇게 식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풀 파인 튜닝된 웨이트는 이제 원래 프리 트레인된 그 웨이트에다가 이 델타 이거는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해서 변환되는 그 값을 의미합니다. 이 웨이트 매트리스의 변화의 90%를 설명하기에 필요한 랭크가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우 랭크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서는 라마 모델의 그 레이어 26번에 대해서 이제 쿼리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SVD 어널라이제이션을 좀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싱귤러 밸류 좀 특이값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왼쪽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파인 튠드가 이제 주황색 선인데 베이스 그 원래 훈련하기 전에 그 싱귤러 밸류에 대한 그 그래프는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프랑 거의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에 이제 디퍼런스 그 파인 튠드된 그 웨이트 매트릭스랑 이제 베이스 웨이트 매트릭스 이 두 개 간의 차이를 했을 때도 이제 이 그래프랑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해도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즉 여기서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스펙트라에 좀 특별한 점이 없다. 어,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약간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것과 이제 유사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여기서는 이제 90%의 이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랭크가 필요한가. 아까 봤던 그
로라에서 이 랭크가 이제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실험으로 한번 보인 건데요. 여기서는 약 90%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 1500 정도 이상의 그 랭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로라의 경우 그 랭크가 한 10몇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실험했던 거는 256이나 뭐 이 정도로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그 웨이트 매트리스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90%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 1500개 이상의 그 랭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였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모듈이나 즉 로라를 적용한 그 모듈이나 아니면 레이어에 따라 이제 아까 봤던 그 퍼츄베이션의 90%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랭크가 달라진가에 대한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어, 가로가 이제 레이어 번호를 의미하고요. 일단 세로는 이제 이펙티브 랭크, 90%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랭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쿼리 키 밸류, 어텐션 쪽을 의미하고요. 여기 두 분 다운 프로젝션이랑 업 프로젝션은 이제 MLP 섹션을 좀 의미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로라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텐션에만 사용했었지만 이제 어텐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MLP 섹션이나 뭐 그런 데에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커리 쪽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여기서 노란색부터 이렇게 보라색으로 좀 진해지는 부분이 이제 보라색부터 이제 노란색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좀 더 진행했다. 컨티뉴드 프리 트레이닝을 좀 더 진행했을 때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맨 아래가 이 어, 4빌리언만큼의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한 거고 맨 아래로 갈수록 이제 20빌리언만큼의 좀 프리 트레이닝을 오래 진행한 즉 아까 말했던 그 파인 튜닝을 좀 더 오래 진행한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펙티브 랭크를 보시면은 좀 더 학습이 많이 진행될수록 이 펄추베이션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랭크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다른 데에서도 거의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키나 뭐 밸류나 아웃풋이나 다운이나 업 프로젝션 이런 부분에서 다 똑같이 훈련을 덜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낮은 랭크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훈련을 많이 진행했을 때 어, 이 90%의 펄추베이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랭크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로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랭크보다는 뭐 실제로 이러한 그 풀 파인 튜닝의 웨이트 매트리스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의 랭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한번 보였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데이터를 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필요한 랭크 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쿼리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어텐션에 필요한 이 랭크의 값보다는 이 업 프로젝션 아니면 다운 프로젝션 이게 MLP에 사용되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업 프로젝션이나 다운 프로젝션과 같이 이 MLP 부분에 사용되는 이 랭크가 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 프로젝션의 경우에 한 2600에서 한 2700, 800 정도 그 정도의 그 랭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밸류 프로젝션 여기에서는 한 1800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약간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처음이랑 이제 앞부분이랑 이제 끝부분의 레이어에서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 비해서 좀 낮은 랭크가 필요하다. 일단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또 훈련을 진행할 때도 이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랑 또 로라를 사용해서 훈련을 진행할 때랑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풀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어느 정도 어, 옵티멀한 값에 좀 벗어나더라도 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에 반해 가지고 로라의 경우에는 약간만 벗어나도 좀 성능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해서 진행했던 결과랑 여기 오른쪽에도 똑같이 인스트럭션 튜닝이긴 한데 여기는 코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과 이제 여기는 이제 매스에 대해서 즉 수학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 둘 다 이제 로라를 사용했을 때 좀 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러닝 레이트가 약간이라도 좀 바뀌는 경우 이제 성능 하락폭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라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랭크 값보다는 어, 그 타겟 모듈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축이 이제 로라의 그 랭크를 의미하고 세로축이 이제 로라의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주황색이 어텐션 레이어만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MLP만을 사용했을 때, 또 파란색이 이제 둘 다 사용했을 때를 의미하고, 여기서 세로축이 이제 휴먼 입의 데이터셋에서의 그 어큐러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랭크를 여기 작은 값에서 한 256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모듈 자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랭크보다 좀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랑 다르게 이제 MLP랑 이제 어텐션 그 순서가 바뀐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코딩에 관한 거나 아니면 이제 매스에 관한 거나 이제 모듈을 좀 바꿔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이제 러닝 이제 그 랭크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에서 이 디스커션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의 크기에 따라 이제 로라랑 이제 풀 파인 튜닝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초벽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아까 실험 결과랑은 약간 또 다르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 풀 파인 튜닝에서 높은 랭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이제 낮은 랭크에서 솔루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랭크가 낮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인데 이제 풀 파인 튜닝에서 여기에서 파인 튜닝이 진행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제 높은 랭크가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낮은 랭크의 솔루션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 방금 말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가중치 행렬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랭크가 뭐 실제로 이제 다운스트림 작업 여기서 이제 코드나 이제 수학이 되겠죠. 이 작업에 필요한 그 랭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저자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디스커션 부분에 적어 놓은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로라가 이제 코드보다 수학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래와 같이 지금 제가 거꾸로 적은 것 같긴 한데 수학보다 좀 코드 쪽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설 하나로는 이제 수학 데이터셋이 이제 영어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데이터랑 이제 도메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또 아래 가설에서는 이제 GSM8K가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파인 튜닝 과정에서 배운 고난이도 수학을 좀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보이고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맞네요. 코드보다 수학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의 결론을 보이자면 일단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코드와 수학 도메인에서 이제 로라가 이제 풀 파인 튜닝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즉 그 이제 풀 파인 튜닝 기존 그 연구에서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이랑 어느 정도 그 로라가 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일단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적어도 코드와 수학 도메인에서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라가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 원본 모델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그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원본 도메인에 대한 좀 성능을 보존하면서 좀 더 다양한 출력을 만들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보였고요. 또 풀 파인 튜닝이 이제 로라에서보다 좀 더 로라에서는 한 10몇이나 아니면 128, 256이 정도만 사용해서 훈련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좀 더 높은 랭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풀 파인 튜닝이 로라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일단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는 이제 로라에서 좀 더 높은 랭크를 사용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낮은 랭크를 사용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제 풀 파인 튜닝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로라에서 좀 하이퍼 파라미터의 좀 러닝 레이트나 뭐 다른 거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한 것을 이제 보였고, 또 아까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에 대한 좀 설명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뒤에는 이제 어 이제 모델을 훈련할 때 메모리의 그좀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결과인데 일단 먼저 모델의 그 메모리 사용량은 모델 스테이츠에서 대부분이 사용이 됩니다. 일단 모델 스테이츠의 경우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그 가중치랑 이제 그레디언트, 또 여기서는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모멘텀이랑 이제 밸런스 뭐 이런 부분에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이제 액티베이션이나 다른 이제 포워드 패스나 이제 백워드 패스에서 사용되는 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그 버퍼에서 약간의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로라의 경우에는 이 모델 스테이츠 파라미터나 이제 그레디언트나 뭐 옵티마이저에서 사용되는 거, 여기에서의 메모리 사용량을 좀 크게 낮춥니다. 먼저 일단 원래 그 훈련을 했을 때 메모리를 한번 계산해 보자면, 여기는 먼저 그 싱글 프리시전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담 옵티마이저의 메모리 사용량은 이제 플로트 포인트 32비트,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마다 한 4바이트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레디언트도 똑같이 이제 파라미터마다 4바이트.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의 경우에 이제 모멘텀에서 4바이트, 이제 베리언스에서 분사해서 이제 4바이트 해가지고 총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12기가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년 모델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112기가를 가진 이제 GPU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담이 아니라 이제 다른 라이언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베리언스가 없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84기가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반면 이제 로라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토탈 파라미터 카운트의 한 1%만 이제 튜닝하도록 그렇게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이 용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 뒤에 있는 그 그레디언트라 이 아담 옵티마이저에 사용되는 이 부분에서 그 GPU 메모리가 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1%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7빌리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한 29기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그 메모리 사용량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7비언 모델을 이제 훈련할 때 GPU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112기가인 반면에 이제 로라를 사용했을 때는 한 15기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위에 수치랑 약간 다르긴 한데, 네. 일단 라이온에서는 이제 84기가, 반면 이제 로라를 사용했을 때는 14기가 정도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GPU 수가 늘어날수록 그 차이가 좀 커지는 것을 더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큰 모델에서 이제 낮은 개수의 GPU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라가 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빌리언의 모델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 하나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1.12 테라바이트가 필요하지만 이제 로라까지 사용했을 때는 150기가, 하지만 이제 8개 GPU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아담에서는 140기가, 또 로라를 사용했을 때는 약 19기가 정도로 이제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405빌리언의 그 모델을 훈련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담만, 그냥 풀 파인 튜닝 했을 때는 8개에서 810, 또 16개에서 405 이 정도로 좀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좀 로라를 사용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 좀 훈련이 가능한 크기를 보일 수 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일단 로라를 사용했을 때 메모리 이피션시를 이렇게 네, 이론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맨 앞에 보였던 것처럼 이제 뭐 액티베이션이나 뭐 다른 뭐 포워드 백워드 패스에서 좀 필요한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나오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로라를 사용해야지만 좀 훈련을 진행이 가능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챗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잠깐만요. 일단 개인 의견인데 코드 도메인에 관련해서 이제 풀 파인 튜닝과 로라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나래와 같이 이제 중요한 일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믹스드 프리시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큐로라의 경우 이제 플로트 16이나 이제 비플로트 16 프리시전에 풀타임 튜닝과 가까운 성능이 나왔다고 하고 또 이번의 경우 코드 라마가 아니라 이제 라마를 적용해서 실험했을 때 이제 라마가 코드 도메인에서 효과적인지 애매하다. 음, 일단 그렇긴 한데 네 잠깐만요. 여기서 보통 이제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의 경우 이제 도메인을 다르게 훈련시키는 경우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전략인데요. 여기에서의 경우 원래 그 라마의 경우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만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코드에 대해서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코드 라마를 적용했을 때 성능을 비교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음, 음. 근데 여기에서는 이 두 모델 여기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결과랑 이제 로라를 사용해서 이 훈련을 진행한 결과 둘 다 이제 같은 그 라마를 베이스로 같은 모델을 베이스로 이제 훈련 방법만 좀 바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로라의 성능을 보이는 데는 좀 어, 로라의 성능 자체를 보이는 데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질문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 피드백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제,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분은 아니지만 그 네, 지금 라마에 비해서 라마는 자연어랑 코드랑 다 학습 데이터로 쓰고 코드라마는 코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한 거여서 라마가 네. 뭐 코드 도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신 거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혹시 뭐 논문에 관련된 뭐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코드에 대한 성능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로라를 사용했을 때랑 이제 풀 파인 튜닝에 대한 뭐 차이를 보는 거라서요. 좀 약간 주제가 다르다고는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거기서 저도 봤을 때 참. 뭐 이거를 만약에 라마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코드라마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으면은 좀 더 이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냥 라마에 대해서만 하니까 이게 코드 모델에서는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네. 하긴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풀 파인 튜닝의 경우 좀 메모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논문에서 보면은 저 네, 이게 로라를 했을 때 코드에 대해서 성능이 좋지 않고 이 수학에 대해서 성능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마 자체가 아, 코드에 대해서 원래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로라가 이제 파인 튜닝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코드에 대해서 성능을 충분히 못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이 그래프를 보면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코드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자연어랑 비슷한 그 수학 데스크에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적게 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긴 한데 또 의외로 또 뭐 이런 데에서는 좀 더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애플이 적을 때도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네. 그리고 확실히 로라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또 저기 믹스드 프리시전 관련해서 27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잠깐만요. 뭐 여기에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저자들이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을 무시한다. 즉 큐러라랑 그런 거를 안 한다. 약간 그 고려하지 부분만 않는다고 말씀이신가요? 언급이 돼 있군요. 아예 예, 아, 네, 고려를 안 했다고 돼 있네요. 음. 네. 아, 하 프리시전으로도 조금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문의 결과가 결국은 로라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건데 근데 지금 게레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비플롯이나 큐로라 큐로라를 썼을 때는 성능이 충분히 이제 풀 파인 튜닝 하는 것만큼 좋다고 하면 그건 좀 다행스러운 것 같네요. 저희는 어차피 풀 파인 튜닝 못 하잖아요, 지금. 아, 그렇긴 하죠. 예, 연구실에서 혹시 로라로 학습을 시키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계례 학생이 일단 좀 관련 실험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기반으로 코멘트를 주셨네요. 예.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일단 그거일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그게 기존의 그 자연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복잡한 데스크인 수학이랑 뭐 코드에 대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다른 데스크의 경우에는 좀 로라의 경우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제 수학이나 코드에서는 좀 훨씬 낮은 결과를 나왔다. 좀 복잡한 데스크에는 이제 로라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일단 결론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복잡한 데스크에서는 저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이 충분치 않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게레 그 학생이 저 큐로라를 쓰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그 세븐 빌리언 말고 그보다 큰 모델도 혹시 학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큐로라를 쓰면 그럼 뭐 예를 들어 14 빌리언이 그거는 혹시 GPU 음, 메모리가 어느 정도면 학습 가능한가요? 그 하나면 충분한가요? 파인 튜닝 하는데 24기가 GPU 하나 시간이 막 천문학적으로 드는 건 아니고요. 뭐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예, 저희가 지금 요즘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LLM을 지금 학습시키는 걸 피해가기가 어려운데 예,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예,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